아마존 웹 서비스인데요. 아마존 웹 서비스는 클라우드, 네,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클라우드. 네, 그 중에서 이제 아마존에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이름이 아마존 웹 서비스입니다. 그래서 앞에 AWS를 따서 AWS라고 얘기를 하고요.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아마존의 대부분 이제 순수익, 영업 마진을 남기는 것은 이 아마존 AWS 클라우드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아마존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아마존 매출을 보면요. 지금 검정색이 그 클라우드를 제외한 다 매출이에요. 쭉 매출이 점점점 커졌죠. 그 다음 AWS 주황색도 점점점점 커졌죠. 그런데 여기에 오퍼레이팅 프로핏, 네, 이익을 보면은 74%가 AWS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나머지가 26%. 그러니까 이 큰 파이에도 다 합쳐도 26%밖에 안 되는데 이 작은 파이가 74%의 이익을 가져다 주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, 연간 13년부터 22년까지 AWS의 매출을 보면은 네, 아주 가파르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이 클라우드 사업 쪽은 다음에 마소할 때도 말씀을 또 그때 더 깊이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클라우드 사업 쪽은 굉장히 전망이 좋습니다. 계속해서 좋았고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크게 성장할 거다, 지속적으로 성장할 거다, 온라인 쪽으로 많이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 클라우드를 많이 쓰게 될 거다.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 전부 다 이제 오프라인으로 출근해서 일할 수 없으니까 온라인을 많이 하게 되었고 온라인 재택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클라우드 소요가 늘어나게 됐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더 크게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었고요. 네, 그래서 앞으로도 이 아마존의 클라우드 서비스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이 클라우드는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클라우드는 이렇게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건데요. 우리가 보통 뭐 드롭박스라든지 아이클라우드라든지 뭐 네이버의 드라이브라든지 뭐 마소의 원드라이브처럼 그냥 외부 저장소, 그냥 인터넷에 저장하는 뭐 웹 디스크, 웹 서버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 말 그대로 어떤 이제 프로그램도 설치가 가능하고 어떤 데이터도 분석을 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웹상에 있는 뭐 가상 윈도우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윈도우에 프로그램도 설치할 수 있고 윈도우에서 뭐 엑셀도 돌릴 수 있고 윈도우에서 뭐 코딩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. 그것을 웹으로 고스란히 옮겨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됩니다. 그게 인텔리전트 클라우드고요. 이 클라우드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. 제일 큰 범주는 아니고 이아스부터 설명드릴게요. 여기 이제 IaaS라고 적혀 있는데 이걸 이제 보통 이아스라고 읽고 그 다음에 파스, 그 다음에 사스라고 읽습니다. 이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서버 저장소, 네트워킹 방화벽, 그 다음에 물리적 공장 건물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아스는 말 그대로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기계만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어떤 뭐 서버, 그런 서버 공간, 뭐 네트워킹 장비 이런 것들을 임대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게 이제 클라우드 중에서 이아스 서비스를 하는 회사거나 이아스를 하는 곳입니다. 그래서 물리적인 것. 그 다음에 파스는 뭐냐면은 여기에 P는 플랫폼이거든요. 여기에 이아스의 I는 그 인프라스트럭처하고 파스는 플랫폼입니다. 그래서 컴퓨터로 예를 들면은 이아스는 컴퓨터를 빌려주는 거고 파스는 컴퓨터에 윈도우까지 깔아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아스는 자기가 뭐 윈도우를 깔든 뭐 리눅스를 깔든 뭐 아니면 뭐 맥OS를 깔든 뭐 안드로이드를 깔든 그건 운영하는 빌려간 회사 마음대로 하는 거고 파스는 윈도우까지 싹 깔아주는 겁니다. 그래서 플랫폼을 딱 만들어서 거기서
바로 뭐 코딩을 하든 뭐 개발을 하든 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서비스를 파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요. 사스는 뭐냐면은 사스는 약간 다르긴 한데 사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네이버 지도, 그 다음에 뭐 드롭박스, 그 다음에 각종 여러 가지 게임, 뭐 이런 것들을 사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말 그대로 클라우드 상에 이미 모든 프로그램이 다 세팅돼서 나는 소비자로 하여금 그냥 접속해서 이용만 할 수 있게끔 하는 거. 그래서 웹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게 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사스의 S는 서비스. 네, 서비스고요. 네, 그래서 그런 이제 앱, 어플리케이션을 보통 사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렇게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. 인텔리전트 클라우드는.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아스와 파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토탈 클라우드 마켓 사이즈를 보시면은 클라우드 쪽을 보시면은 네, 뭐 계속해서 이 트렌드가 우상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금 각종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의 시장 파일을 보면요. 아마존 AWS가 32%를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. 이거는 이제 애저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름이 애저입니다. 이게 24%두 번째고요. 그 다음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10%, 그 다음에 알리바바가 4%. 근데 알리바바의 여기 4%는 좀 논외로 봐야 되는 것이 글로벌이 아니라 얘들은 그냥 거의 뭐 99%가 중국향입니다. 이 4%가 중국이 워낙 시장이 크고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 4%가 거의 중국, 거의 100%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IBM, 뭐 셀즈포스, 오라클 뭐 쭉쭉 있습니다. 여기에 텐센트도 뭐 다 중국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63빌리언 만큼 이제 이렇게 이걸 가지고 있다. 네. 그 다음에 주요 클라우드 기업들의 캐펙스 투자가 뭐 구글, 뭐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IBM 이렇게 쭉 증가하고 있고요. 구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데 왜냐하면 구글이 제일 후발주자입니다. 아마존이 제일 선두주자고 아마존이 런칭하고 얼마 안 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패스트팔로우로 따라갔습니다. 물론 이제 한 3, 4년 정도 차이 나나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R&D 비중도 구글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굉장히 후발주자라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둘을 따라갈 수가 없는 형국이라서 구글이 이렇게 투자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아마존의 이제 비즈니스, AWS 비즈니스 그로스를 살펴보면은 네, 이게 레브뉴, 매출이고요. 요게 이제 그 순이익입니다. 보시면은 뭐 이익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고 아주 크게 계속해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. 네. 그래서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다. 우상향하고 있다.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제가 그 아마존 전체 매출 대비 순이익이 뭐 1% 정도 굉장히 낮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마존 그 웹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80빌리언인데 이익이 22빌리언이에요. 그러니까 뭐 거의 한 25% 정도 차지하죠. 그러니까 일반 유통 마진으로 벌어들이는 것보다 여기서 일어나는 마진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스마트 스피커인데요. 아마존에서 지금 팔고 있는 지금 뭐 계속해서 새로운 버전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예전에 한 3년 전, 4년 전에 스마트 스피커 붐이 일었죠. 뭐 구글에서도 나오고 애플,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네이버, 카카오, 뭐 카카오 스마트 스피커랑 네이버 스마트 스피커랑 이렇게 비교하는 영상도 나오고 그랬죠. 굉장히 질문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답하는 수준이 낮고 엉뚱한 답을 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운 기능이 있었다.
그 스마트 스피커의 원조가 거의 아마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마존의 이 알렉사라는 그 인공지능을 쓰고 있거든요. 이 알렉사를 통해 가지고 이 스마트 스피커 판매를 했었습니다. 이걸 통해 가지고 말로 바로 주문할 수 있도록 아마존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섬유유연제가 떨어졌네. 섬유유연제 좀 알아봐 줄래? 그거 좀 주문해 줄래? 하면은 아마존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으니까 바로 주문해서 집으로 배송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마존의 목적이었어요. 스마트 스피커 만든 게. 그런데 지금 올해 오픈 AI의 챗 GPT가 뜨고 있죠. 그 다음에 구글이 바드라는 걸 런칭해 가지고 이 GPT를 따라잡겠다라고 했고, 아마존은 알렉사라는 인공지능이 원래 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알렉사도 이것을 도입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공식 비공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이 알렉사를 통해 가지고 이 인공지능 생성형 인공지능 시장에 더 진출하겠다라는 이제 아마존의 목표가 있어서, 그래서 지금 뭐 인공지능 순위 뭐 아니면 기술력을 따지자면은 지금 바드에 이어서 아마존이 3위 정도 된다라고 지금 뭐 한간에 시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인퍼런시아라고 해가지고 아마존이 직접 만든 인공지능 칩입니다. 원래는 그 뭐 엔비디아랑 뭐 퀄컴이랑 이런 칩을 썼는데 거기서부터 좀 탈출해서 자체적으로 써보겠다라고 해서 개발한 게 이 인퍼런시아라고 하는 인공지능 칩입니다. 그래서 뭐 이 아키텍처 관련해서는 굳이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요. 네. 그리고 이게 뭐 큰 지금 당장 이걸 뭐 안다고 해서 뭐 아마존 시장과 뭐 매출에 큰 영향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인공지능 칩을 개발을 했구나. 그래서 더 많이 발전하려고 하고 있구나.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됩니다. 그 다음 이거는 뭐 TRN1이라고 뭐 이 인공지능 칩과 함께 이 아마존 웹 서비스, 이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개발자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를 발표하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코딩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래서 거기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.